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고대 수사학의 핵심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했으니까요. 편안하게 시청하신 후에 나중에 교수님 모시고 고대 수사학이 오늘날 설득과 논증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정치인 데니엘 웹스터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두 빼앗길 상황이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 능력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은 지식을 습득하고 재구성하는 도구이지만 사회생활에서 직무 능력을 판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말하기 능력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어 과목에서 듣기, 말하기를 배웠죠. 하지만 실생활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말하기 전략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신과 수능에서 말하기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학 진학 후 성인이 되어서야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생은 취업을 위해,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 화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뒤늦게 말하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략을 정리한 최고의 고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케입니다. 레토리케는 우리말로 수사학이라고 하는데요. 수사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이고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설득의 기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라는 설득의 3요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토스, 인성과 실력을 갖춘 화자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파토스,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연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설득의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과목에서 수사학을 좀 다루고 있을까요?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일단은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은 국어과라고 보면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글쓰기보다는 말하기와 관련이 되는데 사실 글쓰기 전략도 해당됩니다. 이 설득의 3요소죠. 뭐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는 정말 네. 유명한데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하나씩 네. 설명해 주실까요?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최초의 의사소통 전략서, 그 책이 레토리케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성과 실력을 갖춘 화자가 논리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화자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연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아리스토텔레스면은 정말 까마득한 네, 옛날인데 기원전이죠. 네. 네, 오늘날까지 적용이 되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롤랑 바르트는 모든 수사학은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연설 전략도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에토스는 화자의 평판이랑 관련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토스는 그 인성에 호소하는 건데요. 화자의 요건이죠. 근데 화자의 인성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인성은 단기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인성을 쌓아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성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벌 또는 인맥을 강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힘든 환경을 극복한 사례,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한 경험, 이걸 통해서 본인의 인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말할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임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에토스 강화 전략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파토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요건이었죠. 파토스는 듣는 사람, 즉 음. 청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인 그 파토스를 끌어넣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청중 분석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날 사용하는 파토스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명한 것이 3B 전략이 있죠. 네.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할 때 쓰는데 밈, 뷰티, 동물, 비스트, 아기, 베이비 이 세 개의 B죠. 맞아요. 이 3B를 노출하면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나옵니다. 또 있죠. 선거철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 그리고 강자는 나쁜 거고 약자는 항상 옳다. 네. 이런 선입견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증오하게 만드는 전략, 이런 것들도 결국은 파토스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파토스를 약간 잘못 사용을 하면은 감성파리로 비난을 그렇죠. 받아왔던 것 같아요. 감성파리로 놀림을 받죠. 그래서 긍정적인 파토스를 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언변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청중의 심리적인 경향이나 욕구, 정서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로고스는 유명하죠. 유독 로고스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이죠. 그래서 이성에 호소하는 거고요. 메시지의 요건입니다. 그 내용을 구성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논고 강조하고 또 논증도 강조하고 있죠. 에토스와 파토스와는 달리 그 논증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성적이어야 되니까 결국 말하기 내용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말하기 형식은 에토스랑 파토스 중에 어느 쪽일까요? 말하기 형식 마찬가지로 로고스에 포함됩니다. 오늘날에는 말하기 내용과 말하기 형식을 구분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용의 논증 구조와 이를 표현하는 형식 모두 이성적이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용이 이성적이라고 해서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에토스와 파토스에 비해서 로고스를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음성 언어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문해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법 능력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어와 문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해력과 화법 능력 모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